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책방 11장 낭독 맛있게 낭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별은 허영정의 별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허영정이가 살고 있었다. 숭배자가 하나 찾아오는구나. 허영정이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정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숭배자로 보이는 것이다. 안녕 아저씨, 모자가 참 이상하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것은 담례하려고 쓰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적에 절하기 위한 것이야.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 어린 왕자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내 양손을 마주쳐라. 박수 소리가 나겠네요. 허영장이가 시켰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니 허영장이는 모자를 쳐들며 공손히 절을 했다. 이건 임금님 뵌 것보다 더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허영장이는 모자를 벗어 들며 절을 했다. 5분쯤 이렇게 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 장난이 심심해지고 진력이 났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나 허영장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허영장이들은 칭찬밖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허영장이들은 칭찬밖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숭배하니? 허영장이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제일 돈이 많고 제일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 나를 즐겁게 해다오. 그렇더라도 나를 승부해다오. 그렇더라도 잘 안 되네요. 그렇더라도 나를 숭배해다오. 아저씨를 숭배해요? 그렇지만 이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들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는 동안 어른들은 이상 야릇하다고 생각될 뿐이었다. 11장이 마무리됐고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별에 갑니다. 두 번째 별 지나서 두 번째 별이 허영장이 별이었고요. 세 번째는 술고래의 별. 다음 별에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다. 이 별에는 아주 잠깐밖에 머무르지 않았으나 어린 왕자는 마음이 매우 우울해졌다. 아저씨 거기서 뭘 해?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들어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술고래를 보고 어린 왕자는 물었다.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물었다. 술 마신다. 술고래는 몹시 침울한 안색으로 대답했다. 술은 왜 마셔? 잊어버리려고 마신다. 무엇을 잊어버려? 어린 왕자는 벌써 그 술꾼이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술고래는 머리를 숙이며 자백했다. 무엇이 창피해? 어린 왕자는 그를 구원해 줄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술 마시는 게 창피하지. 술꾼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그 별을 하직했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어른들은 정말 괴상하고도 야릇하다고 생각했다. 네 번째 별에는 13장입니다. 네 번째 별에는 상인이 살고 있었다. 상인의 별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 머리도 쳐들지 않았다. 안녕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다 둘을 보태면 다섯, 다섯하고 일곱이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니까 열다섯, 열다섯에다가 일곱 하면 스물둘, 스물둘에다가 여섯 하니 스물여덟, 새로 불 붙일 시간도 없다. 스물여섯에 다시 다섯을 보태면 서른하나라.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일이 되는구나. 무엇이 5억이야?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저 5억 100만 잊어버렸다. 하도 바빠서 잊어버렸어.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짓은 않는다. 둘과 다섯이면 일곱. 무엇이
500만이란 말이야. 한번 물어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쳐 본 일이 없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소크라테스네요. 한번 물어보면 잊지 않은 거니까. 상인은 머리를 들쳤다. 내가 50해째 이 별에서 살지만 그동안 내 일에 방해를 당한 일이 3번밖에 없었다. 그 첫 번째는 22해 전인데 어디선지 풍뎅이가 한 마리 떨어져 있었다. 그놈이 어떻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더하기를 4군데나 틀었다. 두 번째는 11년 전 신경통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 나는 운동이 부족해 산책할 시간이 없거든.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세 번째가 너다.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라고 했겠다. 무엇이 5억 무엇이 몇 억이란 말이야. 상인은 조용히 일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했다. 어떤 때에 하늘에 보이는 조그마한 물건이 몇 억이란 말이다. 파리 말이야? 아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마한 물건 말이다. 볼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게으름뱅이들이 공상을 하는 금빛도 조그마한 것들 말이다. 그러나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그것으로 공상할 틈이 없어. 아, 별들 말이야. 그래, 별이다. 아저씨는 별 5억 100만 개를 가지고 뭘 해?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다. 그럼 아저씨는 그 별을 가지고 무얼 하지? 무얼 하냐고? 하긴 무얼을 해? 그걸 차지하는 것이지. 아저씨는 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그렇지만 난 벌써 임금님도 한 번 보았는데 그분은 왕자들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래? 별을 차지하는 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또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또 사는데 소용되지. 어린 왕자는 이 양반도 어째 좀 주정꾼 비슷한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별을 차지할 수 있어? 별들이 누구 것이지? 상인은 투덜대며 되물었다. 몰라. 임자가 없지 뭐.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걸 생각했으니까.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되고 말고. 내가 임자 없는 금광석을 얻으면 그 금광석은 내 것이지. 임자 없는 섬을 내가 발견하면 그 섬이 내 것이 되지. 내가 무슨 생각을 맨 처음 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얻지. 그 생각은 내 것이니까. 이와 같이 별을 차지할 생각을 나보다 먼저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별들이 내 차지가 된단 말이야. 그건 그래. 그런데 아저씨는 그걸 가지고 뭘 해? 그걸 관리한다. 그 별들을 세고 또 세지.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말이야, 목도리가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 또 꽃이 있으면 그걸 따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는 없지 않아?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내 별의 수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 그뿐이야? 그뿐이야. 그거 재밌다. 꽤 시적인데 그렇지만 그리 성실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이라는 대해서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내 별에는 꽃이 하나 있는데 매일 물을 줘. 내 별에는 또 화산이 3개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쑤셔줘. 죽은 화산도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꽃이나 화산의 이론이랴.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룰 게 없어. 상인은 입을 벌렸으나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리해서 어린 왕자는 이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어른들은 정말 아주 이상야릇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1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린 왕자 14장 맛있게 낭독하겠습니다. 5번째 별, 점등인의 별입니다. 5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매우 작은 별이어서 그저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사람이 서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점등인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별의 임금님이나 두 번째 별 허영장이 그리고 상인 그 주정뱅이보다는 덜 어리석다.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뜻있는 일이니까. 그 가로등을 켜면 별이나 꽃을 하나 돋보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한다.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우니까 정말 이로운 일이다. 그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어린 왕자는 점등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인사했어요. 아저씨, 안녕 아저씨. 왜 지금 막 가로등을 껐어? 명명이다. 안녕. 점등인이 대답했다. 명명이란 뭐야?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다. 안녕. 그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불을 다시 켰어? 명령이니까. 알아들 수 없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아듣고 어쩌고 할 것이 도무지 없어. 명령은 명령이지. 안녕. 그러면서 가로등을 켰다. 그런 다음 붉은 바둑판 무늬가 박힌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참 기가 막힌 직업이다. 전에는 괜찮다. 전에는 괜찮다.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했었지. 그리고 나머지 낮 동안에는 쉴 수도 있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잘 수도 있었으니까. 그럼 그 뒤로 명명이 바뀌었어? 명명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큰일이란다. 별은 해마다 자꾸자꾸 더 빨리 도는데 명명은 그대로 있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니 이제 1초도 쉴 시간이 없단다. 1분에 한 번씩 켜고 끄고 하니까 거참 이상한데?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벌써 한 달이나 된다. 한 달? 그럼 32분이니 30분이니 30일이지. 안녕. 그리고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점등인을 보며 명명에 이렇게까지 충실한 이 사람이 좋아졌다. 그는 전에 의자를 끌어당겨 해를 지게 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이것 봐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야 쉬고 싶다 뿐이겠니? 점등인이 말했다.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도 있으니까.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하도 작아서 세 발짝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를 볼 수 있게 천천히 걷기만 하면 그만이야. 아저씨의 원대로 해가 얼마든지 오래 갈 거니까. 그건 내게 별로 소용이 안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니까. 안 됐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고 말고 안녕. 점등인이 말했다. 그리고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길을 다시 가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임금이나 허영쟁이, 주정꾼이나 상인들에게 모두 멸시를 당할 거다. 그러나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다. 그저 아마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보살피니까 그렇겠지. 그는 섭섭해서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게 친구를 삼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을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복받은 별에서는 24시간 동안에 해가 1444번이나 지기 때문에 못 잊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14장까지였습니다. 15장 6번째 큰 책을 쓰는 노인의 별에 갑니다. 6번째 별은 10배나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무지하게 큰 책을 쓰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왔다. 어린 왕자를 보자 노인은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책상 옆에 앉아서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생전 처음 그렇게 긴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 어디서 오니? 노인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너 어디서 오니? 노인이 말했다. 이 큰 책은 뭐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지리학자다. 지리학자란 무엇입니까?
바다가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도시와 산과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다. 그건 참 재밌는데. 이제야 정말 직업다운 직업을 보게 되었구나.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는 아직 이처럼 훌륭한 별을 본 일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도 있나요? 나는 모른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내가 알겠니? 그럼 도시며 강이며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시면서 모르세요? 모른다. 나는 탐험가는 아니니까. 내게는 탐험가 소질이 도무지 없단 말이야. 지리학자는 도시며 강이며 산이며 바다며 대양이며 사막 들을 세러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위치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다. 서재를 떠나지 못해.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본다. 탐험가들에게는 물어가지고 그들의 추억을 기록해둔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본 것이 흥미가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인격을 조사시킨다. 그건 왜요?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크나큰 변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렇지.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며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렇고. 그건 어째서요? 주정꾼들은 사물을 둘로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을 적어 넣을 것이거든. 나는 좋지 못한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인격이 좋아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다. 보러 갑니까? 아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 탐험가더러 증거물을 내보이라고 한다.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서둘렀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탐험가지? 내가 살던 별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면 장부를 펼쳐놓고 연필을 깎는다. 탐험가들은 이야기를 우선 연필로 적어둔다. 다음 탐험가가 증거품을 내놓아야만 잉크로 적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리학자가 물었다. 제 별은 별로 흥미있는 것이 못 돼요. 아주 조그만한 별이니까요. 화산이 셋 있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꽃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그건 어째서지요? 제일 예쁜 것인데. 꽃은 단명하니까 그렇다. 단명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이다. 그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다. 산이 자리를 바꾸는 건 아주 드문 일이고 큰 바닷물이 말라 버리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만 쓰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화산도 다시 불을 뿜을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다. 그런데 단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진 건 불을 뿜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화산이 꺼졌건 불을 뿜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는 연거푸 물었다. 그건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것이란다. 있는 것이란 말이다. 내 꽃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어요? 아무렴. 내 꽃이 단명하다? 그런데 외세를 막기 위해서는 가시가 4개 있을 뿐이지. 그런 걸 집에 혼자 버려두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딜 가보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지구성을 가보았으면 한다. 그 별은 평판이 좋으니까.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염려하면서 길을 떠났다. 7번째 별 지구입니다. 16장입니다. 총 27장으로 구성된 어린 왕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16장까지 도달했습니다. 16장은 7번째 별 지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별은 그러니까 지구였다. 지구는 시시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임금이 111명, 흑인 임금을 포함해서요. 지리학자가 7,000명, 상인이 90만 명, 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즉 20억 가량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이때 이 글을 쓸 당시에는 20억이 지구에 살았나 봅니다. 지금은 75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점등인을 두어야 했다는 말을 하면 지구 넓이가 얼마한가 짐작할 것이다. 좀 떨어진 데서 보면 그것은 찬란한 광경이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마치 가극의 발레 움직임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우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등인의 차례가 왔다. 그리고 이들이 등불을 켜고 자러 가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점등인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 그리고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인의 차례였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차례였다.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 나오는 차례가 틀린 일은 절대 없었다. 그것은 웅장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장명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장명등 켜는 사람만이 한가하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1년에 2번밖에 일이 없는 것이었다. 16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17장입니다.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구에서 뱀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7장입니다. 재치를 부리려고 하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내가 말한 점등인들 이야기는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구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가지게 할 염려도 있다. 사람들은 지구 위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땅에 사는 20억 명이 무슨 집회 때처럼 좀 바싹 다가선다면 길이 20마일의 넓은 20마일이 되는 광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인류를 태평양의 아주 조그만한 섬 안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자리를 훨씬 더 많이 잡고 있는 줄로 생각하며 자기들이 바오밥 나무같이 중요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계산을 해보라고 할 일이다. 그분들은 숫자를 몹시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잃지 마라. 필요 없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이르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참이었는데 모래에 달빛 같은 무슨 고리가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데가 무슨 별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다. 아프리카야. 뱀이 대답했다. 뱀의 대답이었다. 아 그래? 지구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니? 20억이 살고 있다는데.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지구는 크단다.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별들은 사람이 언제고 제 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렇게 빛나는 걸까? 내 별을 봐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멀기도 하지. 예쁜 별이로구나. 그런데 넌 여기 뭐 하러 왔니?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고 말썽이 생겼단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어딨니? 사막에선 좀 외로운데.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집에 있어도 외로울 거야. 뱀이 대답했다. 넌 참 이상한 진습이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란 것이. 어린 왕자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임금의 손가락보다 더 무섭단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무섭지도 않은데? 넌 다리도 없지? 여행도 못하지?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갈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팔찌 모양으로 감기며 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연약한 내가 바위투성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내 별이 몹시 그리우면 B612호죠. 그리우면 내가 언제고 널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알았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걸 모두 풀어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17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18장입니다. 꽃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걸었으나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하나밖에 없었다. 꽃잎이 셋 달린 아주 하찮은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먼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는 공손히 물었다. 이렇게 물어야겠네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는 공손히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사람들? 67명 있기는 있나봐. 몇 년 전엔가 그 사람들을 본 일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만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바람에 불려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이렇게 18장이 마무리됩니다. 높은 산에 오른 어린 왕자. 19장을 맛있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에 차는 새 화산밖에 없었다. 꺼진 화산을 그는 의자 대신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한눈에 지구와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겨우 몹시 날카로운 바위산 봉우리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턱대고 말해보았다. 그랬더니 안녕, 안녕, 안녕 하고 메아리가 대답했다. 누구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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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또 대답했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상한 별이지. 아주 메마르고 못이 뾰족하고 소금이 버적버적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남이 하는 말을 되뇌기나 하고 내 별에는 꽃이 하나 있지만 그 꽃은 언제나 말을 먼저 걸었는데. 이렇게 19장이 마무리됩니다. 20장입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 위와 눈 위를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길을 하나 찾아내게 되었다. 그런데 길은 모두 사람 있는 대로 가는 것이었다. 길은 그렇죠.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그것은 장미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도 인사했다. 어린 왕자가 꽃들을 쳐다보니 모두 자기 꽃과 비슷했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꽃이야.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저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 정원만 해도 똑같은 꽃이 5,000성이나 있지 않는가. 내 꽃이 이걸 보면 꽤 속상할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창피함을 숨기려고 기침을 몹시 하고 죽은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저를 간호해 주는 척 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라고 정말 죽을 테니까. 6B610에 있는 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걸. 그것 가지고는 내가 위대한 왕자는 못 되겠구나. 그리고 풀밭에서 엎드려 울었다. 20장이 마무리되고 21장입니다. 여우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쓸쓸하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단다. 길이 안 들었으니까. 여우가 할 말이죠.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 그러나 조금 생각한 뒤에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니?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로구나. 무엇을 찾고 있니? 여우가 되물었다.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거북한 일이야. 사람들은 또 닭을 기르지. 사람들은 그것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야. 너도 닭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는 거야.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물론이지. 내게는, 내게는 내가 아직 몇천, 몇만의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없는 사내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을 거야. 내게는 나라는 것이 몇천, 몇만 마리의 평범한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내게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엔 별의 별 것이 다 있으니까.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B610에 있는 거죠. 어린 왕자가 대답하자 여우는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그 별엔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야, 그거 괜찮은데? 그럼 닭은? 없어. 아주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제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엔 변화가 없었어. 나는 닭들을 잡았고 사람들은 나를 잡아.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해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다. 어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걸 봐라.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밀은 나한테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야. 밀밭을 보아도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게 몹시 슬프단 말이야. 그런데 내 머리는 금빛깔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길들여 놓으면 참 기가 막힐 거란 말이야. 금빛같이 금빛깔이 도는 밀을 보면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질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제발 나를 길들여다오 하고 말했다. 그렇지, 그러지.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돼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필요 없게 되었단다.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나를 길들여. 어떻게 해야 되니?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 위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볼 테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가 생기는 근원이니까.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도 돼. 어린 왕자는 이튿날 다시 왔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낄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곱게 치장해야 할지 영 알 수가 없잖아. 예절이 필요한 거란다. 예절이란 게 뭐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나 잊혀진 거라서 어떤 날이 그 날과 어떤 시간이 그 외의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야. 가령 사냥꾼들에게도 예절이 있단다. 목요일에는 동네 처녀들하고 춤춘단 말이야. 그래서 목요일은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란다. 나는 포도밭까지 소풍 가지. 사냥꾼들이 아무 때고 춤을 춘다고 해봐. 그저 그날 같겠고 나는 휴가라는 게 영 없을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우니 여우는 말했다. 아, 난 울 테야. 그건 내 탓이야. 나는 너를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내가 길들여 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건 그래. 그런데 울려고 하면서 그래. 그러니 넌 아무 이익도 본 게 없구나. 이익 본 게 있어. 밀빛깔 말이야. 여우는 이어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봐. 내 장미꽃 같은 것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비밀로 선물 하나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만나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꽃하고 조금도 같지 않아.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못했지. 내 여우도 너희와 마찬가지였어. 몇만 마리의 다른 여우와 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았었지. 그렇지만 그 여우를 내 친구로 삼았으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니까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너희는 곱기는 하지만 속이 비어 있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렇지만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를 모두 당하고 또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꽃갈을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 어떤 때는 점잔을 빼는 것까지도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리고 여호와한테로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있어. 잘 가라. 내가 비밀을 일러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허비한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다. 내 꽃을 위해서 허비한 시간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대받아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산단다.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머리에 새겨두려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렇게 21장이 마무리됩니다.